여러분과 항공사의 시각이 꽤 다른 부분들이 있죠. 항공사에서 음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라든가 기내의 적정 온도라든가 성인이 3시간의 비행을 하는 동안 필요한 공간이라든가 하는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항공사 모두 동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는데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사실 요즘 사람들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데는 역사상 가장 긴 시간이 걸립니다. 보잉사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1970년대에는 탑승에 걸리는 시간이 15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앉는데 약 30에서 40분이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요즘 사람들이 돈을 절약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수화물 체크인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가능한 한 많은 짐을 기내에 들고 탑승합니다. 사람들이 머리 위 짐칸에 그보다 훨씬 큰 가방을 억지로 쑤셔 넣으려고 하는 동안 통로에 서서 기다린 적이 몇 번인지 생각해보세요. 셀 수도 없죠. 여러분에게는 불편한 시간 낭비겠지만 항공사에게는 심각한 비용 낭비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추가로 보내는 매 순간마다 큰 액수의 비용이 듭니다. 정확히 말하면 1분에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 항공사가 저마다 수많은 승객들과 너무 크거나 과하게 많은 가방들을 비행기에 신속히 실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테스트하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죠. 오늘날 대부분의 항공사는 후방 우선 방식으로 승객을 탑승시킵니다. 이 방법은 가장 일반적이지만 사실 효율성은 가장 떨어지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들립니다. 승무원들은 그룹에 따라 선실의 뒤쪽 좌석 승객부터 시작해서 앞쪽 좌석 승객까지 탑승시킵니다. 뒤쪽 좌석 승객이 앞쪽 좌석 승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테니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방식으로 탑승한 모든 승객이 동시에 자기 짐을 머리 위 짐칸에 밀어 넣으려 할 때 통로에서는 그 짜증나는 병모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승객의 긴 줄이 통로는 물론 탑승교와 게이트를 지나 푸드코트를 한 바퀴 돌고 보안구역을 지나 여러분이 들어온 공항 입구까지 이어질 지경이 됩니다. 이건 좀 과장이었나요? 아무튼 모든 사람이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신경질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도대체 70년대에는 어떻게 했던 걸까요? 이 모든 것은 수화물 요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꺼이 수화물 요금을 내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들 모든 소지품을 커다란 기내용 가방 하나에 다 쑤셔 넣으려고 하죠.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통로에 선 채로 크기 초과인 가방을 짐칸에 밀어 넣으려고 하다 보니 복도에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항공사는 왜 승객들의 가방을 무료로 체크인하도록 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기만 하면 승객들의 거대한 가방을 기내에 들고 타지 않을 테고 그러면 가방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아이디어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매년 미국 항공사들이 버는 수화물 수수료는 4조 원 이상입니다. 그런 엄청난 돈을 기꺼이 포기하겠어요? 그래요. 저라도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일부 항공사는 승객들에게는 인기가 없지만 흥미로운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체크인 수화물보다 기내 휴대 가방에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거죠. 기내용 가방의 비용 지불을 깜빡했다면 게이트에서 지불해야 하는데 무려 10만 원에 달할지도 모릅니다. 글쎄요. 이 방법은 효과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 방법을 쓰는 한 항공사가 경쟁사보다 탑승 시간이 5분 빠르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요. 하지만 여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더 효과적인 비행기 탑승 방법이 또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창가 좌석 우선 방식이 있습니다. 미스 버스터즈는 이 방법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창가 좌석에 앉을 승객들이 제일 먼저 탑승합니다. 그리고 중간 좌석을 가진 승객들이 차례를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로 쪽 좌석을 가진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말이 되는 것 같죠? 하지만 놀랍게도 몇몇 항공사들이 이 방식을 채택했지만 탑승 시간이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다른 비행기에서는 그 가방이 짐칸에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갔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뒤에 갇혀있게 됩니다. 오, 세상에. 현재 가장 효율적인 탑승 방법으로 꼽히는 새로운 방식은 2014년에 등장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인 제이슨 스테펀 박사가 발명한 방식이죠. 천체 물리학 박사라니 믿을만 하네요. 이 기법은 스테펀 방식이라고 불리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구겨넣기 방식과 차원이 다릅니다. 후방 우선 방식보다 2배는 더 빠르고 창가 우선 방식보다도 20에서 30% 더 빠릅니다. 스테펀 방식에 따르면 승객들은 창가 쪽부터 한 절씩 건너뛴 채로 비행기 뒷부분 좌석부터 탑승을 시작합니다. 먼저 항공사는 14열에 창가 좌석 승객을 탑승시키고 그러고 난 후에는 12열에 이런 식으로 창가 좌석 승객부터 모두 탑승시킵니다.
그리고 중간 좌석 승객도 똑같은 방식으로 탑승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통로 쪽 좌석에 있는 승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열 사이마다 빈 공간이 있는 만큼 앞에 있는 승객이 짐을 정리하고 자리에 앉게 될 때까지 통로에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항공사들이 이 방법으로 전환하지 않는 걸까요? 주요 쟁점은 가족, 커플 또는 친구가 함께 탑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텝원 방식을 이상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떤가요? 승객이 탑승하는 순서를 짐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정하는 겁니다. 짐이 가장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의 순서로요. 게다가 각 승객마다 자신의 짐을 넣어야 할 짐칸을 따로 정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짐은 비행기 전체에 골고루 실리게 되고 탑승에 필요한 시간도 단축될 겁니다. 이 접근법이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되신다면 이걸 들어보세요. 이 엄청나게 영리한 과학적 탑승 방법들은 모두 훌륭하긴 하지만 실제로 승객이 자기 좌석에 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좀 다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혼돈을 기반으로 하죠. 네, 제대로 들으셨어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수십 년 동안 이 탑승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지정 좌석을 주지 않습니다. 이 무작위 탑승 방법이 승객 만족도는 낮지만 효과는 매우 좋습니다. 이 항공사의 승객이라면 탑승 그룹과 탑승 번호를 얻게 됩니다. 그 후에는 그저 마음에 드는 자리를 재빨리 골라 잡으면 됩니다. 그나저나 창가 자리와 통로 자리 중 어디가 더 좋으세요? 중간 좌석을 선호하는 분도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쨌든 이론적으로 말해서 이 방법은 승객들이 빈자리를 찾아 미친 듯이 돌진하느라 완전히 혼란에 빠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는 생각보다 더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창가 좌석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비어있는 창가 좌석을 보자마자 다른 사람이 앉기 전에 가방을 머리 위 짐칸에 밀어넣고 얼른 그 좌석에 앉겠죠? 빠르고 쉽고 효율적이에요. 마치 버스를 타는 것처럼요.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탑승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비결도 있어요. 체크인 수화물 요금이 없는 몇 안 되는 항공사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덕분에 소지품을 모두 기내용 가방에 넣으려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이 항공사의 평균 탑승 시간은 14분 7초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선호하는 후방 우선 방식보다 42%나 더 빠릅니다. 사실 항공사마다 선호하는 탑승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벌진 아틀란틱과 아메리칸 항공사는 한 번에 더 많은 승객들이 탑승할수록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승객들을 다소 무작위로 탑승시키는 이유죠. 제트블루는 승객을 뒤에서부터 한 번에 5열씩 탑승시킵니다. 항공사는 그것이 가장 빠른 탑승 방법은 아니라고 인정하지만 예측이 가능하고 구조적이기 때문에 승객들은 좋아합니다. 대한항공이나 에어차이나, 일본항공 등 아시아계 항공사들도 후방 우선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는 후방 우선 방식이 탑승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비밀은 무엇일까요? 전형적으로 아시아 항공기들은 통로가 2개인 더 넓은 비행기들입니다. 따라서 승객들은 더 빨리 탑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은 20분에서 25분 정도면 400명의 승객이 에어버스 A380에 모두 탑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항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탑승하든 처음에는 항상 약간의 지연을 겪게 마련입니다. 왜 그런지 추측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항공사가 항상 우수 고객부터 우선적으로 탑승시키기 때문입니다. 1등석 승객과 비즈니스석 승객, 단골 고객, 그리고 먼저 탑승하기 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한 사람들은 대개 비행기의 앞줄에 앉습니다. 이 승객들이 먼저 자리에 앉느라 뒷좌석 승객들의 착석은 지연되는 거고요. 물론 항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 거라 는 것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모든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항공사들이 조만간 더 효율적이고 순조로운 비행기 탑승 방법으로 바꿔 시행하게 될까요? 아마 언젠가는 그러겠지만 당장은 아닐 것 같네요. 그러니까 탑승을 기다리며 줄을 서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보세요. 그러기에 시간이 아주 충분할 테니까요. 어떤 탑승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댓글에 의견을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제 생각에 현재의 방법은 한꺼번에 몽땅 밀어넣기에 아주 가까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좌석 등받이를 똑바로 세우고 테이블을 원래 위치로 올려놔 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클릭해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